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딱딱 맞네요. 드디어 가기사는이. 아유. 뭔가 되게 오랜만인데요. 이 느낌이.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왔죠. 참 고장난 거 잘 고치느라고 고생 좀 많았습니다. 네, 지금은 좀 거의 깔끔하게. 아니요, 한 85% 정도? 85%. 네. 아직 조금 멀었어요. 이제 제대로 좀 고치려고 본격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참 오늘도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 업무 시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창고 문을 못 닫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이 평소보다도 또 야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서버 다운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어저께 연합인포맥스에서 그 청약 열기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는데, 서버 다운이 좀 예상이 되니까 이 마지막 날에 경쟁률 끝까지 확인한 후에 그때 이제 어디 증권사 할까 골라서 입금하고 청약하면은 아마 청약을 실패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첫날인데도 경쟁률이 그리고 아침에 뭐 3대1 요 정도 수준에서도 막 ARS 청약 다운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서버 문제이기도 하겠 특정 증권사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은 아마 돌파를 하겠죠. 금액 기준으로나 아니면 계좌 수 기준으로나.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은 훨씬 더 좀 심한 차질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2년쯤에 봤던 그 인사이트 펀드 가입하겠다고 줄 섰을 때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 이제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런 거는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한다기보다도 공모를 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잖아. 공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대신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공모를 받으시고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 있다가는 별로일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는 한 2주 안에 해결을 봐라 라는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빨리 결정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일단 결론은 비슷합니다. 상장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국계 IB의 전망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전에 GM 리콜 때 한창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 다시 언제든지 재발될 이슈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또 저는 그게 좀 불안합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 이슈를 보니까 이 상당히 이 기업의 약간의 차질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려오는 걸 보면서 참 현대산업개발 그 손절배 못하신 분들 진짜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네.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이 두 번째 사고였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사고. 이번에도 두 번째 사고가 날 경우에는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사고는 항상 있어요. 지금 또 BMW 같은 경우 독일에서 계속 전기차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전기차는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계속 생기고, 사실 저것도 있죠. 그 완성차 업체들의 그 배터리 그걸 뭐라 그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그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한 거는 소프트웨어도 강하지만, 그리고 저는 뭐 그걸 공정이 강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자라오는데 초기에 결정타를 매긴 거는 BMS잖아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건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고 나면은 그 양자 간의 같이 전지에서 문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뭐 살아있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금 너무 소문난 잔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꿈을 많이 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좀 이익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춰서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해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좀 피해야 될 케이스는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주가 상승을 하고 많이 있을 때 그거 안 돼. 못 받았는데 많이 못 받았는데 하면서 더 지르는 경우는 위험해 보이죠. 나 계좌에 5조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 넘었는데 주식을 산다던가, 이거는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70만 원이면 2배 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30만 원이 공모가니까. 그거 그런 가격에 사시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흥분해서 사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인적인 순수하게 개인적인 네, 각도기 각상전으로서 이거 회사 소속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나요 회사. 그죠? 그렇죠. 안 그래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제가. 일단 공모가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전망은 잃을 게 별로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청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해 진짜 주의하셔야 될 건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 보세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크래프톤 다 공모가 세게 붙은 애들 중에 지금 멀쩡한 애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 세게 붙었을 때 사시는 건 진짜 피해야 된다. 그럼 다친다. 다치지만 않아도 주식에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시장 들어갈게요. 코스피가 0.9% 하락, 코스닥이 1.46%. 지금 3일 연속으로 굉장히 크게 때려맞고 있는데요. 아침은 괜찮았었는데, 아침은 올랐었어요. 아침에 괜찮았었죠.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커, 오늘은. 예, 근데 지금 오후 들어서 이제 나스닥 이 선물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반전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미국 금리가 먼저 움직였죠. 그렇죠. 금리 때문이었죠. 예,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1.84%를 넘었고요. 올 들어 최고 금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격이 많이 빠졌어. 2년물은 더 많이 올랐네요. 1.036%. 네. 예. 한국 10년물도 2.5%를 넘었습니다. 2.55%. 한국 3년물은 2.127%. 네, 그래도 최고점보다는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한국은 이미 한 달 먼저 얻어맞았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게 최고치 금리가 나왔으니까 지금 2년 만에 최고치가 나온 거잖아요. 네. 작년도 2000년도 그 코로나 이전 이후로 최고 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 오늘 타격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개월물은 지금 0.14예요. 0.0 몇이었어요. 0.0 블러블러였는데 0.14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3월달 금리 인상 지금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단기물이 이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는 금리에 대해서 지금 경계가 많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 네. 오늘 저녁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승 업종이 의료 정밀 섹터였는데요. SD 바이오센서가 좌지우지한 업종이죠. 11일에 이어서 17일에도 미국 정부의 진단키트 1000억치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 상승을 했고요. 네. 통신 업종이 오늘은 잘 방어를 했습니다. KT가 2%대, SKT가 0.7% 상승했고요. 네. LG 플러스만 0.4% 하락했고요. 섬유의복도 상승을 했는데요. 한세시럽이 5.7%, FNF가 0.8% 상승하면서 잘 방어를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또 보험주도 잘 방어를 했고요. 메리츠와즈는 못 올랐어. 보험주가 많이 올랐어야 되는 많이 건데 하나도 못 오른 거예요. 메리츠와즈 빼고는. 메리츠와즈가 4.2%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 1.5%, 현대해상 1.1%, 흥국화재 0.6%. 물론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2.8% 마이너스, 하나손보 1.5% 마이너스, 삼성생명 1% 마이너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오늘 좀 많이 올랐던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 18%, 코리아서키트 5.6%, 네,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I가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기도 4% 상승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노베이션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돌고 있냐면 SK이노베이션은 분할 못한다. 맞아요. 그 기대감이 좀 지금 그 얘기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의외로 에너지솔루션이 대박이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이 대박일 수도 있어. 아예 그렇죠. 만약에 진짜 분할하고 싶은데 분할 못하게 막아놓고 그러면 거기서 유상증자 땡겨야 될 거 아니야. 네.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의 바닥 지점에서 이 반등하는 그 모멘텀이 그 이슈 때문에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누구 에너지 솔루션은 회사 입장에서는 1,000원으로 다 돈 땡겼는데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늦게 해가지고 돈 못 땡기고 끙끙 앓고 근데 주가는 오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프리 IPO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중 상장을 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
예, 그 SK이노베이션 마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26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를 도입을 하고 프리 IPO를 통한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중 상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LG엔솔 상장 이후에 2차전지 가치 재평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정유 부분은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이제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기대가 되지만 다만 화학 부분은 주요 제품이 약세이기 때문에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반 공모 그 청약 규모 1위가 SK IE테크놀로지였는데요. 81조 원이었고요. 뭐 100조 원도 넘을 것이다. 이번 LG엔솔은 그런 벌써 한 20조 땡겼죠.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이르면서 삼성 SDI도 오늘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분할할 필요가 없는 회사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제일 많이 하락한 게 건설주였거든요. 현대산업개발이 오늘도 14% 하락을 했고요. 멀쩡한 애들도 지금 다 죽었어요. 그렇죠. HDC 랩스도 8.5% 하락. 근데 이제 나머지 현산과 상관이 없는 경쟁사죠. 대우건설 6% 하락, GS건설 5.6% 하락, DL건설 5.6% 하락, 금호건설 4% 하락, DLNC 2.8% 하락, 현대건설도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 책임자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책임자요? 저 있잖아요. 그 사업장에서 사고 나면 네. 페널티 무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예, 그 부분이 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 중대과실제도법 그렇지. 그거야. 예, 그거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는 안 돼. 근데 이제 다른 그 건설사들이 이후에 사고가 나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또 전반적인 건설 규제에 대한 게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현대산업개발 사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내릴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규정이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장 1년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영업정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정지가 만약에 되면은 공공사업 수주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가 되어서 네.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 영업정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사들도 이제 신용등급 하향을 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산업개발은 특히나 주택건설에 거의 올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쪽의 타격이 커서 거의 전부야. 해외 안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국내만 지금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끊겨지면은 영업의 근거가 끊기는 거죠. 제가 조금 있다가 네. 그냥 물 드시고 이거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눈물의 손절매 아닙니까? 눈물의 손절매였는데 확실히 그 손절매는 진짜 칼을 갈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손절매 할 타이밍을 이제 놓친 거지. 거의 한 40% 정도, 30몇 프로 빠진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사가 시중에서 잊혀질 때가 올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기존에 돈이 많았던 회사라서 망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워낙 재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얘기가 없어지고, 거래도 거의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하루에 막 거래 몇 억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 즈음 물타기를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고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회복을 할 것 같아요. 2년이면 좀 너무 기네요. 보통 물린 상황에서 네. 그럼 그냥 완전히 잊어야겠네요. 2년 동안. 예. 근데 물타기를 한번 해야 돼요. 물타기를 하고 잊혀졌을 때 물타기를 하고 또 1, 2년 더 기다려야 돼요. 제 생각에 2년이 혹시 안 되더라도 이 건설 업종이 다 같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쯤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길게 갖고 가야 편하게 먹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점에서 분명히 물타기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 이 회사 지금은 좀 이제 걱정이 된 게 회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의혹은 좀 있는데 회사가 잘 정돈만 되면 저력은 있는 회사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거는. 네. 오늘 다른 건설사들도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해외 사업에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27%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었거든요. 4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있습니다. 네. 500억 규모의 성과급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 컨센 대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괜찮지. 예, 성과급은 괜찮긴 한데 괜찮은 거예요. 네, 네.
다만 이제 컨센 대비 조금 하회를 한다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성과 주는 거니까 괜찮아. 그렇죠. 네. 요즘에 근데 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 4분기 컨센 미달하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많아요. 네,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현대건설이 또 저는 이거 뉴스를 못 받고 이제 글로만 봤는데 오늘 오전 9시 20분경에 부천시 아파트 공사 현장 28층에서 타워 크레인의 철제 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건축물에서의 뭐 부실 공사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이제 없다고 하고요. 현대건설 측이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추후에 이제 또 밝혀지겠죠. 지금 굉장히 민감한 때라서 예.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지금 문제가 다 되죠. 그렇죠. 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네. 오늘 건설주 대체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의 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목표가를 SK증권이 21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대폭 하향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많이 하향을 시켰는데 투자 의견은 중립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4분기 매출은 1230억 전망을 했습니다. 32% 성장을 하겠지만 영업 손실은 89억 마이너스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식 보상 비용 발생으로 손실이 확대가 되어서 이 주가 반등 시기가 지연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벌써 지금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가 진짜 21년도에 그 실적 안 나는데 땡겨서 주가 올린 애들한테는 재앙의 기간이네. 네. 아, 주가 전체도 안 좋네요.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금리까지 오르니까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많이 땡긴 애들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빅테크와 반도체를 따로 빼서 얘네는 성장주라고 보지 말고 따로 빼고 나머지 성장주를 따로 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나머지 성장주는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카카오그룹주는 락업 물량도 해제되는 시점을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페이가 2월 3일에 222만 주가 나오고요. 3월, 4월에는 17만 주, 13만 주 가볍지만 5월엔 다시 169만 주가 보호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인데요. 2월 6일에 기관 투자자의 6개월 확약 물량이 37% 비율로 확약을 걸었거든요. 1326만 주가 2월 6일에 풀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이게 지금 이게 공모가보다는 높은 거죠. 이렇게 빠져도. 그건 모르겠네요. 지금 주가는 이제 52주 신저가인데 기관 애들은 공모가보다 높으면 때릴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네, 공모가보다 높으면 한 10%만 먹어도 때릴 애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확약 물량이 풀리면 그 물리기 전에 네. 또 주가 빠지겠네. 그렇겠죠. 네. 예, 참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좀 특이했습니다. 요거 법인영업본부하고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단체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딴 데로? 예. 투자증권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규모가 좀 커요. 이 법인영업본부에서 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이 전원 퇴사하고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4-5명이 추가로 퇴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인력 보강이 없으면 리서치 센터가 사실상 해체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예. 왜 그럴지 딱 느낌 와. 아마 여긴 개발자 중심이니까 이런 애널리스트의 대우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애널리스트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리가. 그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딱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늠해보면 대략 그런 추측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원래 이렇게 팀 단위로 이직하는 케이스는 많잖아요. 근데 이제 20명 규모의 본부 전체가 이직한 사례는 없었지. 예,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있었을 수는 있으나 못 봤지. 네.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1% 하락했고요. 카카오페이가 4% 하락, 카카오뱅크도 4% 하락했는데 카카오뱅크 하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은 KB, 하나, 우리 다 0.8%, 0.7%씩 상승을 했는데 카카오뱅크만 오늘 4%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도 상승한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기판 섹터에 좀 몰려 있더라고요. 네. 대신증권에서 일단 좋죠, 요즘. 삼성 전기에 대해서 올해는 전기차와 비메모리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25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FC BGA에 1조 원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죠. 기존 모바일 기판에 이어서 PC와 서버 분야까지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인텔, AMD,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증가가 기대가 된다. 카메라 모듈도 폴리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전장용 시장에 참여해서 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애플이 또 23년도부터는 아이폰 15 최상위 모델에 이 폴디드 카메라를 처음으로 탑재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혜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올해 테슬라 전기차양 수주도 앞두고 있잖아요. LG 이노텍과 지금 수주 경쟁을 하겠죠. 네, 여기서 뭐 지금 시장 점유율이 30%대에서 5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호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에 1조 4,500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1조 6천억으로 상향은 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는 지금 조금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1조 6,800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판 사업도 하고 있는 이제 해성 DS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이 목표가를 62,000원에서 75,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긴 4분기에 비수기임에도 매출액이 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요. 네, 리드 프레임 사업 부분이 58% 증가했고요. 패키지 기판도 82% 예, 모두 증가를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또 인터플렉스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예전에 코리아 서킷 계열이죠. 네, 애플에 이제 납품을 하다가 예전에 품질 문제 때문에 잘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22년도에는 다시 고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목표가 22,000원으로 29% 상향을 시켰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을 컨센서스가 99억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128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3년간의 영업이익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에 S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인터플렉스가 디지타이저라는 이제 부품을 단독 공급을 했고요. 올해에는 갤럭시 22 시리즈의 울트라 버전이 있죠. 요건 갤럭시 노트를 계승하는 이제 모델인데 그리고 요 모델하고 Z 폴드 4 이제 앞으로 출시될 폴더블 폰에 S펜이 적용이 되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호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기 비롯해서 뭐 해성 DS, 코리아 서킷, 심텍 이런 회사들이 기판업체들이 오늘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잘 방어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1분기 가장 실적이 좋은 때가 기판 쪽이에요. 기판은 지금 주가가 진짜로 미친 듯이 올라 있고요. 네. 코리아 서킷 이런 거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르기 시작하는 게 카메라 모듈 업체들입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들. 이 카메라 모듈은 원래 그 작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3억대 휴대폰 지금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 올해는 뭐 한 3억 3천만 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여기에 자동차 카메라 모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이제 이걸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자동차 하드웨어를 누가 할 거냐면 휴대폰 하던 애들이 할 거예요. 예, 지금 얘기가 언급이 되는 이런 업체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애들이고 일단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지금 그쪽이 지금 난리가 나서 랠리를 뽑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IT가 중심이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확실히 IT 쪽으로 넘어갔고 근데 그 IT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시세가 난 미친 듯이 나는 데가 이 IT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로 부자 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IT 투자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조만간에 그 IT의 신 이형수 씨 모시고 와서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3일 연속 연타를 맞아가지고 시장 참 힘든데. 오늘은 원래 그만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건 미국 오후에 점점 더 떨어진 거 봐서는 미국 그 영향인 것 같고요. 미국에 만약에 금리가 이거보다 좀 안정이 되면 미국 시장 한국보다 덜 떨어질 거고 그럼 우리는 어제 왜 빠졌어? 이럴 수도 있어 내일.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에너지솔루션 관계는 어제가 더 하이라이트였고요. 오늘은 주식을 팔아도 내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좌에 그 에너지솔루션 때문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미국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